자, 첫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시장의 흐름마다 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업종,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 참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각 업종의 특징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 위주로 좀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봉투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닥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다. 351번이죠. 통신 서비스 업종을 보면은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순서가 굉장히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오락문화 다음에 역시 통신 방송 서비스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업종이 있고 또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위에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쳤던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이 통신 관련한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5G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통신 서비스 업종도 어떤 그 통신과 연계된 어떤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고요. 어쨌든 그동안에는 시장에 큰 관심을 받는 그런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주도 업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아니고요. 또 방송 서비스 업종처럼 방송 서비스 업종은 제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코스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종목 수가 작은 가운데서도 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한 번씩 강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테마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테마성 종목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뭐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통신 서비스 업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통신 서비스 업종 하면은 역시 코스피의 통신과 연계된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통신, 코스피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종목 수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죠. 그리고 통신과 연계돼서 볼 수 있는 코스닥의 업종은 통신 장비 업종이 있겠죠. 코스피의 그 통신 관련한 그런 기업들의 장비나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연계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또 5G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통신 서비스 업종은 그런 기업들은 아니에요. 통신 장비라든지 또 어떤 그 부품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죠. 다만 이 통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들은 합니다.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코스피의 통신 업체들이 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그런 기업이긴 맞기는 하지만은 똑같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들을 보면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통신이라든지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금융 관련한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융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사업적인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CD라든지 벤, 또 키오스크 이런 사업자들, 또 카드, 체크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금융과 연계된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흐름이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어떤 그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자, 은행의 CD기라든지 또 키오스크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키오스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앞으로는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요. 식당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직접 이렇게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 키오스크 기기에서 쭉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계속해서 보급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인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서는 이제 기기가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만 가보더라도 이제는 기기에서 주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사람들이 직접 주문을 받고 그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기기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 통신 서비스 업종에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어떤 그런 수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화폐 개혁이 화두가 됐었지 않습니까? 화폐 개혁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죠. CD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화폐 단위가 변하면은 그런 그 기기에 대한 것들, 기기 교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과 어떤 사회적인 이런 그 어떤 그 핫 이슈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포인트 그런 것들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업종에 뚜렷한 특징이 없어요. 사실 그 고유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코스닥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뭐 이런 그 독특한 본인들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도 아니기 때문에 업종이 한꺼번에 어떤 특성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종목들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테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종은 업종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고 개별 기업들의 흐름 정도만 살펴봐도 충분한 업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맞이를 했습니다. 무난하게 좀 지나간 상황 속에서 이제 내일 금요일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지 궁금합니다. 봉주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 고점 징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제 고점 기록하고 나서 오늘 꺾였지 않습니까? 장중에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21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다는 건 또 의미가 있죠. 버티려는 힘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100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상승의 어떤 한계 정도의 수치 그 정도까지는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제 어떤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겠죠. 어쨌든 단기에 뭐 곧바로 폭락하는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버티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내일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서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오다가 다시 또 재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그렇게 아주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지수대가 중요한 지수대죠. 2100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흐름이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100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선을 지키는 흐름, 뭐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에서는 역시 뭐 종목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2100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역시 다시 보수적인 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단기 고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대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2100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